이번에 그 윤리심판원의 처분이 옳았냐 글렀냐, 그러니까 옳은가 옳지 않은가, 이걸 가지고 막 쌍욕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저 표창원 징계에 대해서. 네. 자, 그러면 일단 박근혜 누드 풍자와 전시건으로 표창원 의원이 받은 징계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게 질문이고요. 지금 6개월 동안 당무 정지예요. 예.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6개월 동안 당무 정지란 얘기는 뭐냐면 무슨 중간에 당직을 못 만든다는 얘기야. 그 당직에는 뭐가 되냐면 무슨 후보도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청래가 그 출마 못하게 된 게, 컷오프 된 게 1년 당직 금지형에 처해졌기 때문이야. 그때 그러니까 당직 금지라는 건 그 공천자의 지위를 얻을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후보 공천을 못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표창원이 6개월 안에 투표에 나갈 후보가 될까? 대통령 출마 못 한다는 얘기예요, 표창원은. 6개월 당무정지는, 그 더민주의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다는 얘기죠. 예. 자, 이게, 적절했다고 보느냐, 아니면, 아니, 잠깐만. (1번) 과했다고 생각한다. 2번 적절했다고 생각한다. 3번 너무 약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첫 번째는 표창원이 받은 징계가 과하다, 좀 심하다. 두 번째는 적절하다. 세 번째는 너무 약하다. 그러니까 표창원이 더 벌을 받아야 된다. 요 의견을 묻는 거예요. 예. 지금 지난번 박근혜 누드 풍자와 전시건으로 표창원 의원의 징계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과했다고 생각한다, 적절했다고 생각한다, 너무 약하다고 생각한다. 여러분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투표를 시작합니다. 지금 시간 5시 12분, 5시 15분까지 할게요. 예. 노래를 들으면서, 예. 적절했다, 과했다, 약했다. 셋 중에 고르는 거예요. 당신은 못 믿을 사람, 아는 없지만 마음 하나는 괜찮은 사람. 불과 너네 이른 장미꽃 자, 현재까지 업을 해주신 분이 4,817. 아니 이거 뭐야, 6,000명이 넘게 봤는데 왜 업은 4,800이야?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추워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예. 자, 투표에 참여해주세요. 예. 여러분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투표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믿다가도 돌아서면 마음에 걸리는 마음 하나는 따뜻한 사람. 당신을 사랑해요 땡벌. 참여를 마감합니다. 투표 참여. 자,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예, 참가자가 2028명. 예, 참가자가 지금 2028명인데요. 자,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자, 과했다고 생각한다가 57.9, 적절했다고 생각한다가 38.4, 너무 약하다고 생각한다가 3.5%. 예. 과했다고 생각한다가 더 많네요. 그죠? 예. 6개월 당무 정지가 과했다고 생각한다. 자, 그렇다라면, 표창원이 잘했단 얘기냐? 표창원이 잘했단 얘기냐가 궁금한데요? 예. 그러면 표창원 의원의 전시회는 옳았을까요? 자, 질문. 표창원 의원의 박근혜 누드 풍자와 국회 전시에 대한 여러분의 입장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따라서 잘한 일이다가 1번. 두 번째,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국회 전시는 잘못이다. 세 번째, 풍자의 수준을 넘어 인격 살인이다. 이렇게 풍자의 수준을 넘어 인격 살인이다. 국회 전시는 용납할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는 표현의 자유니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니까 그 국회에서 전시한 거 잘한 거다. 두 번째는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되지만 국회에서 전시한 거는 잘못이다. 세 번째는 풍자의 수준을 넘어서 인격 살인이다. 국회 전시는 용납할 수 없다. 자, 이런 의견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요? 자, 2분 드릴게요. 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2분 안에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시간 18분이고요. 20분까지. 오타가 났어? 오타 뭔데? 미안해요. 오타가 있다면. 예. 아, 인격 살인이다. 근데 살인 다루 나왔구나. 자, 20분까지 시간 드릴게요. Go by the name of CL21. It's been a long time coming, but we're here now. And we about to set the roof on fire, baby. 주의하지 마, ooh, that fire. 내 머릿속을 뿜뿜 멈추려 하지 마. Get up, get up, get up, 몇번 넘어져도 믿었던 세상이 날 이건 또 의견이 이렇게 나왔어요. 예. 75.5%가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국회 전시는 잘못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게 민주주의다. 그러니까 잘한 일이다. 둘 다 잘했다. 요게 이제 21.1%이고, 그 다음에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되지만 국회 전시는 잘못이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비난의 공격을 줬기 때문에, 예, 그게 좀 잘못이다라고 보는 게 두 번째죠. 그 다음에, 아까랑 똑같이 3.3%는 인격 살인이다. 국회 전시는 용납할 수 없다. 라고, 예, 의견을 밝혔다라는 거. 예. 네. 그러니까 아까 조금 아까는 너무나 벌이 과하다.
라고 이야기한 건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에 당무 정직을 시킨 건 좀 과하다는 거네. 그죠? 그러나 그 과하다는 게 죄가 없다는 건 아니다. 잘못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되지만 국회에서 전시한 건 잘못한 거다. 그러니까 징계를 받는 거는 동의하는데 징계 수위가 너무 높다는 거네. 그죠? 예. 징계의 수위가 너무 높다는 거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자료예요. 예, 중요한 의견. 2086명이 참여한 자료인데, 네. 그러니까 징계가 과했다. 그 말은 표창원이 잘못이 없다. 그게 아니라고. 잘못은 했다. 잘못은 했는데 국회에서 전시한 건 잘못이다. 때가 때인 만큼. 근데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된다. 예. 그리고 인격살인이다는 3.3%. 네. 우리 방이 다 보수잖아. 우리 방 보수 세력이 많은데 그러니까는 이제 21%가 지금 진보야. 요걸로 따져보면 그 2,000명 중에 21%가 진보 세력인 거예요. 예. 지금 21%가 진보 세력이야. 내가 뭐라 그랬어? 우리 사회에 꼴통 20%, 진보 20%,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중도 세력이 있다 그랬잖아. 근데 사실은 그 중도 세력이 내가 볼 때 합리적 보수인데 이 75.5%가 거기 동의한다는 거죠. 그리고 소위 이제 이 박근혜의 적극 지지하는 수준은 보수 중에서도 3.3%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막 박근혜와 그 일당들이 엄청 떠들어대면서 마치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것처럼 떠들고 있지만 실제로 거의 이랬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이 특검에서 교과서하고 위안부 합의에 찬성하라고 청와대가 관제 데모를 지시했다. 이런 수준일 거라는 거죠. 지금 막 박근혜가 죄 없다라고 떠드는 사람이 전체의 5%가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야. 그죠? 예. 청와대가 국정교과서 찬성 위안부 합의 등 사회적으로 논쟁이 뜨거웠던 사안을 특정해서 보수단체에게 관제 데모를 지시한 문건 등 다수의 증거를 박영수 특검이 확보한 것으로 이를 알려졌다. 특검팀은 대통령 정무수석실 등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들에게서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와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기업들을 동원해서 해당 단체들을 지원하도록 했다는 의혹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모르쇠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좌우지간 박근혜가 관제 데모를 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떠들어대는 애들의 정체가 저거란 얘기죠. 그죠? 그 얘기가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특검 얘기로 돌아갈게요, 그럼. 자, 이번에 이제 아까 내가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왜 했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근데 지금 여기에 대한 해석이 나왔어. 특검이 박근혜하고 황교안을 동시에 잡는 덫을 놓았대. 이규철 특검보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압수수색 협조 공문을 보낸대. 야, 이게 이 특검이 뭔가 명분 쌓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이게 지금 황교안이 여기서 그 특검의 압수수색을 방해하면 황교안이 곧 박근혜의 불의에 동조하고 그 박근혜의 그러니까 특검의 압수수색을 방해해서 한마디로 업무 방해를 하고 있다. 요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본격적으로 청와대를 압박하고 나섰다. 노련하게 정치적 부담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안겨줬다. 황교안 총리가 특검이 요청한 청와대 압수수색을 허가하면 특검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와 기소를 앞두고 필요한 자료 확보에 나설 수 있다. 황 권한대행이 거부하면 정치적 부담은 오롯이 황교안의 몫이 된다. 대선 주자 황교안의 선택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특검은 통상 일주일로 돼 있던 압수수색 영장의 유효기간을 1차 수사기간이 만료되는 28일까지로 발부받았다.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기사가 먼저 나왔네요. 네, 요게 황교안을 잡는 수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근데 진짜 딱 기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아주 일타 쌍피라 그러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건 좀 전혀 새로운 이야기인데 내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부분이야. 이렇게 연결이 되네. 자, 무슨 얘기냐. 지금 박근혜가 사드 배치를 박근혜랑 황교안이 계속 얘기한 게 뭐냐. 새누리당이 얘기하는 게 사드 조기 배치야. 그죠? 이 사드를 빨리 조기에 배치하겠다라는 확답을 받고 싶었던 거야. 황교안이. 그런데 대답 없이 떠난 무정한 매티스 장관. 박근혜 정부가 탄핵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사드를 조기 배치하는 그런 데모지를 박으려고 했는데 실패했대. 트럼프를 파악 못한 헛발질이었대요. 야, 아주 그냥 자, 정말 재밌는 기사죠? 이러니까 이 뉴스가 정말 이게 뭐 스포츠 경기 보는 것보다 재밌어. 그죠? 예. 취임 후에 첫 방문 국가로 한국을 택한 짐 매티스 미 국무부 장관이 끝내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에 한국 조기 배치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떠났다. 자, 그 매티스가 먼저 우리나라에 왔다고 그냥 모든 언론이 좋아가지고 설레발을 치면서 황교안에게 힘을 실어줄 거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그게 아니었던 거야. 이에 따라 임기 중에 사드 조기 배치에 데모지를 하려던 박근혜 정부의 의도는 큰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한국의 사드 재협의를 요구하는 차기 정부가 들어설 경우 한미 간의 사드 배치 합의가 무산될 가능성도 커졌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매티스 미 국무장관은 3일 한민구 국방장관과 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우리는 한국 국민과 함께 서 있는 우리 병력의 보호를 위해 매우 효과적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사드 배치 등을 비롯한 방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래야 무기 회사의 주가가 유지될 거 아니야. 이는 한미 당국이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려고 합의할 당시에 원론적인 입장을 그대로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다. 말로 떼었다는 얘기야. 앞서 박근혜 정부는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한 국내 반대 여론과 중국의 압박이 거세지자 오히려 임기 말 이를 확고하게 배치하려는 의도를 그대로 나타냈다. 지난해 11월 4일 빈센트 브룩스 주한 미군 사령관도 한 강연에서 앞으로 8에서 10개월 안에 사드 포대가 한국에 전개될 것이라면서 이르면 올해 7월쯤 주한미군 사드 배치 작업이 완료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탄핵 국면에 몰리자 보수적 결집을 노리고 사드 조기 배치를 그죠? 더욱 강화하고 네.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우리 탄핵 후 특검에 이루어질 이제 조기 대선 전인 4, 5월 안에 사드를 배치할 것을 뭐라고요? 사드를 배치할 것을 미국 측에 강하게 요구하며 이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동의를 요구했다는 관측이 파다했다. 그러잖아요. 미친 그죠? 거죠. 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사드라는 게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에 대한 판단도 못하고 오로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지 이익을 위해서 사드 배치를 조기에 받으려고 지랄했다는 거야. 박근혜 정부는 특히 매티스 장관의 방안에 맞춰서 사드 조기 배치를 한미 당국의 합의로 발표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난 모양새다. 새로운 행정부 출범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매티스 장관도 한미동맹의 중요성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강조하면서 사드 조기 배치에 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매티스 장관은 한국에 도착하기 직전 전용기 안에서도 사드에 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드에 관해서는 분명히 이야기할 것이라면서도 내가 나의 입장을 말하기 전에 현 상황에 대한 그들의 상황평가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문이 한국 정부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한 방문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매티스 장관은 또 우리가 이 사드 문제를 지금 논의하는 것은 오로지 북한의 행동 때문이라면서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이 없다면 사드를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 말고 다른 나라들은 사드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다분히 중국의 반발을 매티스 장관도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 표현이다. 이게요. 트럼프가 중국을 되게
막 얕보는 것 같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막 우리 박근혜는 신났던 거야. 박근혜 황교안은 야 트럼프가 우리 편이구나. 그런데 트럼프는 누구야? 장사치야. 장사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윤을 따진다고. 미 국방부 매티스 장관과 황교안 권한대행 김관진 안보실장에 대한 보도자료에서 사드에 관해 매티스 장관은 이러한 북한을 검증하는 위협에 대응하고자 한반도의 사드 배치 같은 방어적인 조치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 자, 이게 뭐야? 방어적 조치라는 거야. 지금 마치 우리나라의 박근혜파는 사드를 배치하면 북한을 때려잡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이 방어적인 조치는 우리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라 미국을 북한으로부터 지키는 거잖아. 연내는 물론 조기 배치 등 일정이나 시기에 관한 언급 없이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한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국 국방부도 이날 양국 국방부 장관 회담 발표문에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오로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 체계로 올해 중에 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라고만 밝혔다. 올해 중에 한마디로 정권 바뀌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야. 이전에 한미 당국의 합의처럼 올해 안이란 문구를 다시 명기해서 조기 배치에 대한 한미 간의 합의가 사실상 실패했음을 인정한 셈이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의중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박근혜 정부만 망신살을 당한 꼴이다. 이에 관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매티스 장관의 한국 방문은 경청하는 방문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으로 초조해하는 동맹을 진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뭐야? 주식신문이잖아. 한마디로 장사치들의 속셈을 가장 잘하는 신문인데 한마디로 동맹국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의례적으로 돌았다는 얘기야. 예의상 돌았다. 그러면서 매티스든 그의 측근 누구든 탄핵으로 정치적 소용돌이에 빠져있는 한국과 무슨 대화를 할지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지금 트럼프가 박근혜를 도와주면 다음 정부하고 트럼프는 안 도와준다. 사이가 나빠진다는 얘기잖아. 외신도 다 파악하고 있었던 트럼프 정부의 이러한 입장을 탄핵당한 박근혜 정부만 모르고 오직 사드 조기 배치에만 매달려 헛발질을 하다가 모양새만 더 우습게 됐다는 평가다. 예. 어때요? 뉴스가 어떤 스포츠 경기보다도 그냥 스릴 있어. 그지? 아주 그냥 각본 없는 드라마야. 너무 재밌죠? 예. 닭 쫓던 개가 아니죠. 개 쫓던 닭이죠. 닭이 무슨 죄야? 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얘기는요. 김기춘, 예. 김기춘이, 네. 김기춘이가, 이 자기는 특검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그러면서 그 법원에다가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는 그 요청을, 특검이 수사 대상으로 조사하겠다는 걸, 집행정지 시켜달라고 법원에다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어떻게 했어? 기각시켰어요. 너 특검 대상 맞아. 너 특검 대상 맞아. 예, 이래서 지금 특검이 김기춘을 수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법꾸라지의 마지막 발악이 실패로 돌아갔다. 라는 기사가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합시다. 제가요, 우리가 이번에 헌재 없애겠다. 헌재를 없애겠다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그 주장을 하자 그랬더니 막 이제 소위 법학도라는 애들이 나타나가지고 헌재를 없앨 수 없다. 왜 못 없애? 없앨 수 있어. 87년 헌법에서 만든 건데 헌법 바꿔서 없애면 되는 거야. 87년 이전에 없었던 거야. 없었는데 그게 없으면 왜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해. 그러니까 너네가 법학도인 거야. 고시 패스가 안 되고. 그렇게 막 다친 사고로 생각을 하니까 네가 잘 안 되는 거야. 헌재를 없앨 수 있어요. 왜? 지금 헌재가 자기 역할을 충분히 했다라면 헌재의 존재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있는 거야. 그런데 헌재에서 민주주의 정당을 마음대로 해산하는데 그 마음대로 해산하는 걸 막지 못했어. 근거 없이 해산시켰어. 그래놓고 박근혜는 증거가 넘쳐나는데 지금 탄핵
인용을 안 해. 이게 뭐야? 헌재가 자기 존재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헌재 없앨 수 있어요. 국민의 뜻에 따라서. 헌법은 국민의 뜻으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없앨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헌재가 제대로 조율을 하느냐? 못하고 있잖아. 제대로 조율을 못해. 그러니까 없어도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았지?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2월달 안에 헌재를 해산하겠다라는 협박을 하면서 박근혜 탄핵 인용을 요구해 내야 돼. 받아내야 돼.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앞으로 또 헌재에 이런 일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거야. 이런 일이 또 생길 수 있는 거야. 그게 이제 우리의 첫 번째 전술. 우리의 전략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전술이야. 첫 번째는 2월달 안에 무조건 탄핵 인용을 받아낸다. 그런데 만약에 2월달 안에 탄핵 인용이 안 되면 우리가 국회의원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전화를 해서 뭘 하면 돼? 특검을 연장시키는 거야. 뭐요? 2월달 안에 탄핵이 인용되지 않으면 우리가 사랑의 전화를 하는 거야, 국회의원들한테. 지난번처럼. 그래서 특검을 연장시키는 거야. 지금 박근혜가 특검 끝날 때까지 시간 끌겠다는 거 아니야. 그지? 예. 특검만 피하자.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구속시킬까봐. 그래서, 자, 우리의 전략과 전술은 어떻게 된다? 2월달 안에 무조건 탄핵 인용해라. 안 하면 헌재 니들도 죽고 우리도 죽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2월달까지 탄핵 인용이 안 되면 특검 연장을 요구하는 거야. 박근혜 구속시킬 때까지 특검을 연장해서 박근혜 계속 갈궈야 된다. 계속 박근혜가 얼마나 나쁜 년인지를 계속 드러내야 된다. 그러니까 빨리 끝내자. 자,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볼 때는요, 우리가 4번에 끝내야 돼요. 예, 우리가 4번에 끝내야 돼. 그동안 촛불 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죠? 자, 제가 선언합니다. 저 2월 25일까지만 촛불 나갈 거예요. 2월 25일까지만 촛불 나가고, 더 이상 박근혜 탄핵을 위한 촛불을 나가지 않을 거야.